반 전 총장은 대권 행보를 하는데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설 연휴 직후 기성 정당에 입당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당이 무슨 현금 인출기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 돈을 이유로 고르겠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수준을 또 한 번 먹칠하는 상식 이하의 발언입니다. 2015년 1월 달에 반기호 씨가 보성 파워텍의 미얀마 사업 진출과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그 미얀마 산자부 장관하고 보성 파워텍 그 반기호 부회장이 함께 만나는 그 자리에 바로 연이어서 그 산자부 장관과 유엔 대표단이 함께 다시 면담을 했던 장면들이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보니까 네. 연달아서 방문을 했더라고요. 네. 네, 2시간 간격으로 만났죠. 네. 네, 자세한 이야기 네 분의 전문가 모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한 논술실장, 이현종 운알보 논술위원,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김성진 채널A 정치부 기자 네 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김성진 기자, 지금 오늘 추미애 대표가 아예 뭐 반기문 때리기를 작정하고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아예 공식적으로 최고위 회의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표가 아마 지금 이게 반기문 총장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는 하겠지만 설 연휴에 어디 정당을 택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것 같죠? 네, 반기문 총장이 이 발언을 한 거는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부산 방문 이후에 봉하마을을 들기 전에 김해에서 숙소를 잡았는데 이때 기자들과 간단하게 치킨과 맥주를 하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좀 뭐 활동이 어렵지 않냐 얘기를 했을 때 일단은 그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정당의 행사비 지원을 못 받으니까 지금 손으로 땅이라도 긁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본인이 그 고용인 입장으로서 정부나 유엔에서 차량과 뭐 비서, 운전자들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귀국해서 본인이 피고용인 입장에서 차량 2대를 또 사야 했고 사무실도 임대를 해야 됐다. 그러면서 본인이 돈을 쓰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정당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당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설 연휴 이후에는 입당 여부에 가닥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마전이 되면서 돈이 필요해서 정당에 들어오려는 것이냐 그런 얘기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좀 그런데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이정민 정의당 의원의 얘기인데 아마 이게 좀 원래 발언 자체가 좀 잘못돼서 본인의 지금 문제 제기를 정정하는 소동도 벌어졌다면서요, 지금. 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어제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인 반기호 씨가 2015년 1월에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 유엔 대표단을 그러니까 유엔 대표단과 같이 합석을 해서 현재 함께 합석을 해서 산자부 장관과 면담을 했다. 그래서 형님인 유엔의 그런 권위를 등에 업고 사업을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좀 정정을 했거든요. 아까 직접 들으신 것처럼 같이 합석을 한 건 아니고 2시간 시차를 두고 같은 장소에서 산자부 장관을 진짜 만났다. 그게 지금 다 수정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정미 의원이 사진을 공개를 했었는데 그 사진에도 같이 합석한 그런 사진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정정을 했는데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연달아 만남을 가졌다는 거에서는 분명히 반기문 총장이 해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휴 한 2시간 뒤에 만났다는 거지. 같이 만난 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반기문 총장에 대한 뭐 일거수일투 행보 하나하나를 가지고 지금 야당은 지금 총 공세를 펴고 있거든요. 글쎄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것 같은 경우 그거는 똑같이 미얀마 측의 파트너가 산자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자부 장관이 자기 사무실에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난 건데 그걸 가지고 이쪽에 만난 사람한테 해명하라고 더군다나 그 형한테 해명하라고 그러면 그건 뭐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리고 도대체 그 참석자가 동석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 그거는 뭐 그럼 앞으로 동생 둔 사람은 대통령 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하게 느껴져서 하여튼 사실관계를 폭로하고 검증하는 건 좋지만 사실관계는 확인하고 최소한 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자 이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집중 포화를 저렇게 하잖아요. 그 중에는 뭐 이제 잘못된 것도 있고 뭐 제대로 좀 검증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저것들이 그 사실 그 어떤 긍정적인 작용과 함께 부정적인 작용도 함께 합니다. 동시에 작용.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반기문 전 총장을 이제 깎아내리는 측면도 있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면 이쪽 여권의 다른 주자들 있잖아요. 다른 주자들의 주목도를 오히려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 여권에서 저 반기문 총장에 대한 경쟁자가 네. 경쟁자를 오히려 좁히는 효과. 그러니까 네. 반기문 전 총장으로 이렇게 단일화되는 듯한 그런 그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 중심에 항상 반기문 총장이 이제 그러니까 여권의 중심은 반기문 전 네. 총장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야권의 공격을 받음으로 해서 여권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문재인 전 대표도 공격을 하고 네. 추미애 대표도 공격을 하고 네. 그러면 아마 오히려 여권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이 여권의 거의 유일한 대선 주자처럼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 저는 과거 전례를 볼 때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자, 반기문 총장이 지금 귀국한 지 오늘로 일주일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광주 아마 조선대에서 대학생들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야를 이제 바깥으로 돌려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눈높이하고 세계가 우리를 여러분들을 보는 눈높이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을 상당히 높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밑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우느냐 하는 것이 제아주 사무총장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고민이었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 네.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글로벌 스탠드라는 얘기를 유독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실제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문재인 전 대표를 상당히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 문재인 전 대표는 도메스틱용이고 네. 본인은 글로벌용이다. 네. 이런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발언을 들으면서 좀 연상되는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청년들, 대학생들 보고 중동 가라, 네. 취직을 해라,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 게 좀 연상이 되는데 네. 조금 물론 말씀 자체는 옳습니다. 지금 사실 젊은이들이 국내에서 여러 가지 취업난이 있고 또 이제 글로벌하게 좀 움직여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네. 사실 이제 이게 학생들이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좀 지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 상당히 이제 고학력 사회거든요. 우리가. 네. 그럼에 불구하고 실제적인 일자리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실제로 일자리라는 게 보면 지금 대기업들만 사실 다들 이제 몰려있지 실제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어떤 균형적인 어떤 일자리 균형 자체가 네. 보면 상당히 전부 다 대기업들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좀 불균형 현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대학까지 나왔는데 지금 작은 중소기업 갈 수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언밸런스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단순히 지금 세계로 나가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어떤 장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청년 실업의 해소 방안으로 네. 글로벌로 눈을 옮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만은 좀 더 지금 같아서는 학생들 입장에 들어보면 조금 이렇게 현실감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좀 더 현실 좀 착근적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아직은 생각이 약간 좀 듭니다. 거리가 있어 보인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우 실장? 네. 사실 반기문 총장은 네. 차별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성 정치인들과는 네. 내가 뭔가 다르다. 네. 그러니까 귀국 발언에서도 3번씩이나 강조한 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식견을 이 국내 정치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에 네.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쓰겠다. 이 표현을 계속 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장점을 자신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그 연설이라든지 메시지에 네. 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였는데 네. 사실 오늘에서야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표현으로 하면서 네.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식견 이런 것들 좀 보여주고 네. 차별화하려고 하는 그 노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사실 문맥은 좀 안 이어졌어요. 문맥이? 자, 문맥이 왜 안 이어졌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눈높이와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차이가 난다라고 네. 표현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눈높이라고 표현을 분명히 했는데 근데 그 다음 문장은 뭐냐면 세계는 우리를 높게 보는데 우리는 밑을 본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안 이어지는 게 그 두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보는 눈높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보는 눈높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뜻은 뭐냐면은 자부심을 가져라. 세계에서 우리를 높이 네, 그런 것 평가하니까 같아요. 네. 자부심을 가져라인데 그렇다면 앞에 문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눈높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네. 문맥상으로는 좀 잘 안 이어지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지금 어찌됐든 반기문 총장이 이제 귀국한 지 일주일째인데 일주일째 지금 거의 하루에 서너 군데 이상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지금 현재는 다른 상대 후보에 비해서 나이가 지금 많은 편인데도 상당히 지금 강행 일정을 본인은 무난히 소화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반기문 귀국 일주일째 행보. 지금 네 분의 지금 정치부 기자와 지금 세 분의 그 외부 패널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뭐 잘한다는 평가도 있고 무난히 연착륙했다. 근데 뭐 아직까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 팽팽히 의견이 맞서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성진 기자는 지난 반기문 일주일을 가장 인상적인 장면 하나와 그럼 전체적인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저는 반기문 총장이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섰을 때가 가장 저는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물은 포장을 뜯기 전이 가장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네. 막상 포장을 뜯고 나서는 그 이후에 기자회견부터 최근에 그런 강폭 행보까지 봤을 때 기대에 못 미쳤다. 저는 그렇게 어떤 면에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메시지 전달의 능력이 있어서 어떤 메시지를 하고 싶은지 보수와 진보 그리고 동서를 모두 아우르는 행보를 하고 있지만 네. 정확히 본인이 담고자 하는 그릇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메시지를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메시지에 혼돈이 있지 않냐 그런 부분이 있고 방문하는 장소마다 던지는 메시지가 달라지다 보니까 명확하게 네. 일관된 메시지가 없다는 점에서 좀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는 어떠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국민들 머릿속에도 정확히 남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현정 의원은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는 뭐 다 인천공항 한가운데서 딴 걸 했습니다. 최근에 아마 이제 음성 꽃동네를 네, 가셨어요. 고향 쪽. 거기 가셔서 네. 이제 그 턱받이 비슷한 걸 하시고 이제 어르신들 이제 이게 민 먹여주는 네, 그런 네. 장면들을 이제 보였었는데 사실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금 오시고 난 뒤로부터 정말 뭐 광속 행보를 하십니다. 네. 연세에 불구하고 지금 하루에도 일정을 뭐 영남 갔다 호남 갔다가 지금 막 네. 하는데 사실은 이제 좀 마음이 급하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급하다.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더 오히려 네. 국민들한테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뭐 소외된 계층이나 이런 분들 좀 찾아뵙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뭐 좀 찬찬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은 사실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왜 출마를 하려고 하는가? 네.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정말 이 시점에서 무슨 우리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좀 던질 것인가? 저는 그 부분들을 좀 더 명료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이런 이벤트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불가능한데 사실 이제 저런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예인 뭐 대선 후보들한테 다 보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저렇게 가면 또 뭔가 또 다른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뭐 네.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메시지와 그다음에 행보가 너무 다양하고 많다라는 좀 복잡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자, 듭니다. 최병우 편집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귀국 장면인데 네. 자, 귀국 장면에서 조금 포인트는 달라요. 네. 무슨 얘기냐면 대개 귀국할 때 반기문 전 총장의 육성, 본인의 육성으로 우리 유권자들이 직접 듣는 경우가 그동안에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었으니까 자 들어와서 첫 번째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사실은 그게 미래 비전 같은 거였으면 그런 거였다면 좋았죠. 네. 근데 뭐 정치 교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치 교체는 약간 좀 모호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미래 비전이라는 건 정치인들이 항상 내놓는 거 보면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네. 뭐 정치를 뭐 바꾸겠다는 동 뭐 그러면서 실제 자기가 집권하면 막 하나도 못 바꾸잖아요. 네. 그래서 비슷한데 그거는 큰 기대를 못한다 할지라도 네. 사실은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혹시 뭐 친박과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개념, 그런 선입견이 지금까지 더 씌워져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을 때 그 집중도가 가장 높을 때가 그렇죠. 인천공항이었어요. 네. 근데 그 인천공항에서 또 약간 애매한 표현을 썼단 말이죠. 뭐 패권과 기득권 네, 이런 네, 거 충분하게. 네, 네. 그게 뭔지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알겠는데 네.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부족한 거예요. 좀 어렵다. 내가 네. 나는 친박과는 정치를 같이 하지 않는다. 네. 이 개념을 명백하게 표시를 해야 그래야 국민들이 이제 친박 후보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 텐데 네.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약했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와서 다시 그런 정도의 주목도를 받으려면 지금은 그때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네. 지금은 그걸 한 1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힘들죠. 네. 그런 점에서 그 메시지가 좀 강도가 약했다 하는 거. 메시지 전달한 타이밍이 약간 좀 타이밍을 놓쳤다. 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네요. 자, 네. 이종근 진짜. 저는 팽목항 방문을 예를 들었습니다. 네, 어제죠. 예, 네. 예. 사실은 저는 이제 이 행보들이 완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어떤 곳에 가면 사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데 가서는 눈물만 한 방울 딱 흘리고 그냥 돌아서는 때도 있어야 되고 네. 예를 들자면 팽목항 같은 데 가서 굳이 뭐 이렇게 이 연설이라든지 혹은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기자들을 다 대동하고 가는 게 아니라 팽목항 같은 경우는 그냥 조용히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혼자 갔다 오는 그러면 유족들이 보고 그것들이 이제 바이럴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와서 눈물 한 방울 흘렸대더라 뭐 이런 어떤 임팩트를 줄 수도 있는데 가는 곳마다 메시지를 해요. 네. 어떤 메시지 그런데 그 메시지들이 차별화가 없어요. 올드해요. 어서 들어본 이야기들. 가령 저는 정치교체라는 그 말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한 뒷받침해주는 설명이 필요해요. 네. 그 다음 어디 딴 데 연설 갔을 때, 내가 얘기는 정치교체란 어떤 것이다. 네. 라고 해서 그것들이, 이 사람은 어떤 정치 철학을 갖고 있구나 하는 일관성 있는 흐름을 다 한 번에 쭉 읽어내야 되는데, 네. 정치교체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니까,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 그렇게 정치를 교체하겠다. 이거 사실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약간 추상적이다. 그렇죠. 네. 너무 뻔하죠. 네. 그걸 정치 철학이라고 한다면 아니 세상에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정치인이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좀 이 정치 철학을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앞으로의 메시지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